시바시 국어의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바시 국어의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고등학교 학교별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학교 위주로 학교 시험 출제 경향을 시리즈로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잖아요. 네,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내일 시험을 보는 용화여자고등학교의 문학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용화여자고등학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화여고 문학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고2 학생들을 위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용화여자고등학교 문학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용화여자고등학교는 문학시험이 어느 정도의 등급 컷으로 형성이 되고 있나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용화여고 문학시험의 등급 컷은 평균이 74.8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은 94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표준 편차는 16.6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화여자고등학교는 시험 문제 스타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용화여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왜 용화여고 시험이 어렵지 않은지 공부만 제대로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작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아주 시험 범위가 많은 그러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고 중에서는 나름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 내신형 문제가 비중이 높고요.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비중은 낮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화여고 시험의 특징을 보면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내신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은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 스타일은 그 수능형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수능형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는 많지만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수능형 문제보다는 내신형 문제의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를 보면 교과서의 비중이 높고요. 외부 작품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용화여고를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용화여고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외부 작품, 뭐 연계 작품 그런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왜 제가 용화여고가 외부 작품의 비중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작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교과서 자습서죠. 그 교과서 자습서에 보면 찾아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용화여고 시험에서 외부 작품으로 나오는 그 시들이 다 여기 찾아보기에 나와 있는 시를 바탕으로 내기 때문에 외부 작품이라고 하지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교과서 안에 다 실려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배를 매며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외부 작품은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 자, 여기 나오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문학 활동인데요. 문학 활동에 있는 여기 백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런 문학 활동 안에 문제에 있는 이 백화라는 작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그 책갈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더 읽어보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를 미며와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있죠. 그 정리들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책갈피에 있는 그 더 읽어보기 작품은 시의 본문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더 읽어보기 작품에 나와 있는 시의 원문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외부 작품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작품들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서 안에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용화여고 시험에서 외부 작품은 어떤 그 작품들이 나오냐? 그거는 그 문제를 보면 그런 문제 있어요. 뭐 가해시와 같은 정서의 작품을 찾아라. 가해시와 다른 정서의 작품을 찾아라.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A의 주제와 거리가 먼 작품을 찾아라. 또는 A의 주제와 같은 주제의 작품을 찾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 선택지로 외부 작품이 들어가고요. 주로 같은 주제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 또는 정서가 같은 작품이거나 아니면 정서가 다른 작품 그런 경향의 작품들이 선택지로서 외부 작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만 외부 작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작품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외부 작품 공부는 연계 작품을 공부를 하면서 주제와 정서, 태도를 중심으로 외부 작품을 보면 충분히 외부 작품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용화여고가 타 학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보면요. 용화여고는 문학사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사라고 하면 이제 뭐 고려가요 또는 향가의 특징적인 것도 있잖아. 문학의 특징들 그리고 문학의 그런 이제 흐름
역사,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자습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로도 나갈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문학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1년 중간고사, 올해 중간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네, 바로 첫 번째, 문학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문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학사에 대한 문제가 꼭 하나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학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학교에서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문학사와 관련된 문제를, 문학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학사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선택지로도 나오지만 그 텍스트로 그 시 또는 소설의 작품과 시 또는 소설의 작품과 복합 지문으로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학사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제 예시,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가와 다 각각의 작품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 작품을 찾아보았다. 잘못 찾은 것을 고르면 하면, 네, 이렇게 가부터 다에 해당되는 작품과 주제가 유사한 작품,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주제가 같은 거, 주제가 다른 거, 그런 거 중심으로 외부 작품이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외부 작품들, 네, 외부 작품은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있죠? 바로, 네, A에 담긴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그리고 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정서와 같은 것은에 해당되는 선택지에 외부 작품이,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용화여고는 선택지 위주로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용화여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면요. 네, 그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학습을 철저히 공부하자. 이 교과학습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문학활동. 문학활동에 있는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기에 문학작품.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책갈피 부분에 더 읽어보기 문학작품들, 그거의 원문을 꼭 찾아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날개 지문들이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이 바로 자습서에 나오는 날개 지문인데요. 네, 이런 질문들. 네.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네, 이런 그 자습서에 날개에 있는 질문들, 활동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보고 시험을 치면 이런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교과서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날개 질문들을 꼼꼼히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화여고의 시험 공부 방법은요, 교과서 플러스 자습서를
꼼꼼히 달달달달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꼼꼼한 작품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은근히 작품 분석을 게을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많은 친구,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용화여고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학교 시험을 잘 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야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용화여고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거는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100%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은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에 대한 이해, 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단순히 문제 유형을 외우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 유형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 당일날 그거를 생각해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그 작품 분석을 꼼꼼히 하자라는 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문학사에 대한 공부하자고. 그래서 세 번째는 문학사 관련 텍스트는 반드시 공부할 것입니다. 네, 이 문학사와 관련된 텍스트도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와 자습서의 문학 활동에 나와 있는 텍스트,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고 꼼꼼히 분석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인데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 당장 기출문제를 뽑아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그것을 꼼꼼히 분석을 하면서 교과서 자습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용화여고의 문학시험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잘 봤나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용화여고는 그렇게 시험 스타일이 까다롭거나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제대로만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상위권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